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청포도라고 한 시도 잘 읽어보았고 함께 정리도 잘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습활동을 통해서 이 시에서 중요했었던 요소가 무엇인지도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시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라고 해서요. 이 시 속에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결국 이 말하는 이는 저 멀리서 좀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누가 찾아올 거야? 손님이 찾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손님이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님이 오게 되면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것들로 함께 뭔가 잔치를 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하는 태도도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손님을 맞아 청포도를 함께 따먹고 싶어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에 나타난 손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서 손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걸 추측해보자. 네, 여러분들 이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달픈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손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많이 해서 몹시 지쳐있는 것 같아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인이 살아온 삶과 관련 지어 본다면 독립투사로서 열심히 살아온 삶의 모습이 손님의 모습으로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달프게만, 되게 슬프게만 그려지고 있지 않고요.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라고 표현했었잖아. 지난 시간 확인했었던 것처럼 청포의 청색 이미지, 푸른색의 이미지는 이상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청포를 입고 온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속 품은 뜻이, 품은 꿈이 엄청 크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손님을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 본다면 광복과 독립이 될 거야. 광복과 독립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힘든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광복과 독립이라고 한 단어가 주는 희망과 꿈을 생각해 본다면 청포와도 관련 지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바탕으로 손님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은 고달픈 몸으로 온 손님을 대접하는 나의 정성스러운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이라는 표현에서 손님을 위해 기꺼이 나서서 행동하려는 헌신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손을 듬뿍 적셔도 손님을 위한 대접, 그러니까 손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라는 표현에서 은쟁반도 또 하얀 모시수건도 흰빛의 색채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연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손님에게 귀하고 깨끗한 것만 대접하고 싶은 나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이는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은 이 수건을 미리 마련해 두렴이라고 표현한 것은 손님이 올까? 안 올까? 라고 하는 뭔가 의문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니까 마련해 두자라는 태도이므로 이런 부분에서 손님이 오리라는 확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 해석은 선생님 설명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선생님 설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시를 해석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바로 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더라. 내적 요소라고 해서 시의 작품 자체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시만 가지고 해석해 본다든가 표현상의 특성에 대해 확인한다던가 말하는 이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 자체에 초점 맞춘 해석이 될 거야. 하지만 시의 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작품을 해석해 볼 수 있어. 이런 외적 요소로는 시인의 삶과 당시 시대,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읽은 이 작품이 이육사라는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일제강점기, 그 고달픈 현실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이 시는 반드시 이 광복이란 시기는 도래할 것이고 이 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독자라는 외적인 요소와 관련지어 해석해 본다면 나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려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 그런 지점이 뭔가 비슷하게 느껴져서 공감이 되었어, 뭐 감동이 되었어 라고 한다면 외적인 요소로 감상한 것이다 라고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육사의 청포도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시이다. 말하는 이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말하는 이는 고향을 청포도가 익어가는 곳으로 그린다. 고향의 청포도는 주저리 열려서 알알이 익어가고 있다.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하나리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과 하나리 아니라 청포도라고 한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포도는 알갱이가 여러 가지가 막 매달려 있기 때문에 풍성함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 게다가 그냥 포도가 아니라 청포도란 청색의 이미지랑 결합시켰기 때문에 뭔가 꿈과 희망,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포도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전설이 주저리 열려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고향의 전설, 바로 고향의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절을 담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는 걸 통하여서 뭔가 꿈꾸고 또 뭔가 희망하는 바도 함께 품고 있는 대상일 거야 라고 한 이미지도 연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시에서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의 푸른빛과 흰 돛담배, 은쟁반, 모시수건의 흰빛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명한 색채 대비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하여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 해석에서 앞부분, 이 부분에선 주로 시행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하고자 했는지 시 자체에 초점 맞춘 해석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말하는 이가 기다리는 손님은 누구일까?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 손님은 고향을 떠나 고단하게 떠돌며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말하는 이는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먹기를,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이 손님은 힘든 삶을 살아왔겠지만 결국 말하는 이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이 손님을 맞이하여 함께 청포도를 나누어 먹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청포도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을 잘 담아내고 있는 시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청포도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이미지를 같이 연결해 본다면 그냥 다과상을 나눠 먹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시 자체만 가지고 초점 맞춰 해석해 보아도 이처럼 풍성한 해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있는 예시 답안으로 근거와 어떤 해석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게 열려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또 여유로운 고향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한 푸른색과 흰빛의 색채의 대비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하는 이는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먹으며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더라. 이런 각각의 시행의 의미라든가 표현사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서 결국 이 시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작품이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문제예요. 왜? 우리는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 단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혹은 시의 표현사의 특성을 근거로 들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내적인 요소에 초점 맞춘 해석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까요? 가, 나에서 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를 봐볼까요? 나는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고려하면 이 시는 광복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 우리 앞에 확인한 것처럼 이 시에서 결국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손님은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그 삶과 관련 지어 본다면 시인이 간절히 기다렸을 독립과 광복일 거야 라고 연결시킨 해석이네요. 아래 나온 것처럼 가는 시인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 시가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해석을 할 때는 근거도 중요해. 어떤 걸 근거로 하여 이런 해석을 이끌어내는가 라고 이 짝꿍도 잘 지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구나. 시의 외적인 요소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볼까요? 나는 시를 읽으면서 소망을 이루려면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관점에서 이 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게 해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나는 독자가 얻은 깨달음을 근거로 하여서 이 시가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작품이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을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감동을 주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함께 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은 작품을 해석할 때는요, 꼭 작품 자체만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구나. 이처럼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원이 작품의 해석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앞의 해석을 살펴본 결과를 참고하여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나의 해석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는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야 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나와 있는 것처럼 시 해석의 내용입니다. 시의 주제가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라고 해서 지금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려고 하네요. 말하는 이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인 손님을 광복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손님을 위해 정성껏 청포도를 준비하는 모습은 고달프지만 광복의 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고자 했던 시인 이육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 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의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힘들게 그래도 반드시 찾아올 광복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구나. 바로 시인이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연결해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으로 관점으로 해석을 해봐 라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관점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독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번 해석해봐 라든가, 혹은 남아있는 것처럼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였을 때 손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혹은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런 걸 물어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써주실 수 있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작품을 읽어보고 한번 주체적으로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비가 오면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비가 오면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죄를 씻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이 있고 라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 지금 보니까 뭐뭐하면 뭐뭐하고 뭐뭐하면 뭐뭐하고 라고 하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 잘 느껴져요. 이건 시를 내적인 요소로 감상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선 시 속에서 비가 왔을 때의 나무의 모습들을 되게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온몸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빗방울 퉁기기도 하고요. 이 퉁긴 걸 맞으면서 젖는 나무도 있고요. 또 매처럼 맞고 혹은 죄를 씻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나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나무의 모습들을 의인화하여서 생동감 넘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왔을 때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산으로 가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좀 대비되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나무들은 가리고 비를 맞지 않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를 맞고 버티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사람은 이 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하여서도 우리 앞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비를 맞으며 힘들거나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것과 맞서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되어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시를 읽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시를 해석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내 모습은 어떤 나무와 비슷한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예시도 한번 볼게요. 시 비가 오면은 뭐뭐하는 나무가 있고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반복을 통하여서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연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모습이 비를 우산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나무들과 달리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인간의 비겁한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 앞에 나무들은 비가 오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매처럼 맞고 혹은 죄를 씻고 있기도 하면서 각각의 나름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었지만 사람만은 이 비를 피하려고 하잖아. 이런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졌어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청포도를 해석해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시의 해석은 시 자체만 가지고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포도를 시 자체만 가지고 해석한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요. 1의 내용을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해 평가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비가 올 때 나무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이 나무들의 모습이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했대요. 마지막 연에 우산으로 가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나는 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 나무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그 다음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킨 게 아닐까라는 나의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아 라는 평가가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나는 시에서 비를 맞는 나무와 사람의 반응이 새로운 사건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새롭고 낯선 사건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깨달음을 주는 시로 해석했는데 친구는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서 비에 맞서는 나무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해석했다. 근데 각각 적절한 근거 들고 있으니까 적합한 해석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냐면 이 시를 읽어보고 그 시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한 것이 아닌지 맞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시 해석의 근거가 시 행이나 시 표현상의 특성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걸 연결하여서 그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한 지점을 연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채로운 해석 중에서 꼭 어떤 것만 옳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 다만 옳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은 근거가 적합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다른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근거가 시 속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면 올바른 해석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들의 모습을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대비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 지점을 근거로 들어서 나무들처럼 비가 오는 이런 시련이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맞닥뜨리고 맞서는 자세가 중요해라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개개별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문제 풀 게 좀 있어요. 학습활동 응용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단원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다 풀어보시고 나서 저랑 같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거 맞고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것도 맞아요.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고향에 찾아왔나요? 아니, 이건 손님이 나중에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중 손님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음을 추측하게 해주는 표현. 당연히 고달픈 몸이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3번입니다. 기억에 드러나는 말하는 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해 투렴이란 부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스러운 태도, 순결한 태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한다라는 2번을 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채가 대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색채요? 바로 푸른 빛과 또 흰빛.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색채가 대비가 되고 있는데 푸른색은 주로 희망과 이상 같은 것들을 많이 의미하고 흰색의 이미지는 순수나 고결함, 순결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의미하더라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채 이미지에 대한 해석도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씩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지점은 학교 선생님 설명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가의 감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가가 나라는 독자가 시인이 독립운동가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시의 구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 아니고요. 2번에 시의 주제를 작가의 삶과 관련지어서 작가는 독립운동가였어 라는 걸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을 때 손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간절히 기다리는 조국의 광복이나 독립일 겁니다.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7번입니다. 이 시에서 비가 올 때 볼 수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산으로 가리는 건 사람이었잖아. 따라서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 시를 감상한 걸 찾아보자. 자, 1번. 앞으로는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는 나무를 본받아야 되겠대. 이건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이잖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독자를 중심으로 감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시는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비겁한 현대인의 삶을 반영한 것 같아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이잖아. 우리는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감상을 찾아야 돼. 시 외부적인 요소, 현대인의 삶 이런 걸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이 시에는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못했던 시인의 경험이 바탕이 된다고? 시인의 경험과 관련짓는 것도 외적인 요소와 관련짓는 거잖아요. 4번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를 맞는 나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라는 건 시 자체만 읽고 나서 해석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문학작품을 해석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주체적인 관점에서 근거 들고 해석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근거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잖아. 우리 앞에서도 청포도란 시를 광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었고 혹은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거가 달랐기 때문에. 3번, 독자의 인식 수준과 관심, 경험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있어요. 4번에 같은 작품을 읽은 독자는 모두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앞에 나온 선택지와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답은 4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었고요. 우리는 소단원 종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포도와 관련된 문항들이 나와 있네요.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1번입니다.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청포도라든가 손님 같은 상징적 시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꿈꾸는 세계에 대한 말하는 이의 준비와 기다림. 그래서 이 손님이 찾아온 이후에 내가 우리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어떻게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대접해야 되지? 이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번 적절하고요. 3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하는 이의 정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일관되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 따라서 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4번에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더라.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이런 가정적인 표현 나타나 있잖아요. 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서 말하는 이가 꿈꾸는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의 모습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 빛과 푸른 빛이란 색채 대비가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런 시각적 심상 잘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3번 찾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A, B에 들어갈 적절한 시어를 모두 찾아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시어들을 골라봅시다. 청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도 푸른색이고 또 푸른 바다도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청포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흰색의 이미지 갖고 있는 거 무엇이지? 바로 흰 돛담배. 그리고 또 은쟁반. 또 하얀 모시수건. 이런 것들이 흰색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시어구나.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하여서 말하는 이의 간절한 기다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어요. 라고 연결해 보았습니다. 3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고요. 지금 기억에 손님이 남아있네요. 1번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다.
청포란 소재를 통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하는 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손님이라는 표현 제시가 되어 있네요. 3번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어요. 고달픈 몸으로 온다 라고 되어 있죠. 4번에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사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번에 말하는 이와 함께 청포도를 따먹은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아니, 그가 온다면, 손님이 온다면 함께 이 청포도를 나누어 먹고 싶은 바람이 나타나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니은에 드러나는 말하는 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조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손님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죠. 1번 손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손님 원망하는 태도 X. 3번에 손님과 함께하는 게 현재의 모습은 아니니까 X. 4번 자신의 곁을 손님이 떠나가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손님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5번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었다. 누가? 손님이? 아니요. 시 속에 이런 부분 나와 있지 않았고 손님은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뭐하고 싶어?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다음 중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 시를 감상한 것을 골라보자. 1번 청포도를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네. 시어를 지금 중심 소재로 찾고 있는 것이니까 얘는 내적인 요소. 각연을 모두 이행으로 만들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만 가지고 해석하고 있네요. 3번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들 사용되고 있어요. 앞서 말한 청포도나 손님과 같은 시어들. 4번에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는 내용도 맞지만 시만 가지고 해석한 게 맞아요. 그렇다면 답은 5번인데요. 소망을 이루려고 정성껏 준비하는 말하는 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독자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게 한대. 독자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어 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바로 외적인 요소, 독자에게 어떤 감상을 주는가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했네요. 자, 다음을 바탕으로 이 시의 주제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육사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옥살이를 하였고 그를 발표하고서도 수차례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였다. 그의 이름도 투옥시 죄수번호 264번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그만큼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투옥된 것이 아니야.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옥되었고 그때의 죄수번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이 마음으로 계속 독립운동에 헌신할 거야 라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육사 시인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지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시를 해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시의 주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보죠. 시인이 독립운동가이다라는 점. 자, 그리고 또 손님의 의미와 연관지어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에서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손님은 간절히 바라던 광복이나 독립이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는 무엇이야? 광복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혹은 광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 이렇게 쓸까? 기다리는 태도. 뭐 광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점을 죄송합니다. 근거로 하여 해석한다면 이 시의 손님은 광복,
말하는 이가 기다리는 광복이나 독립이 될 것이고 결국 이 시를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는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태도와 혹은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라고 문장을 완성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부터 이어져 있는 시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가에는 청포도이고 또 나는 학습활동에서 모았던 비가 오면이 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볼게요. 1번, 가에서는 나와 달리 말하는 이가 직접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 고장 7월은 해서 나가 나타나 있어. 그치? 가의 경우는 말하는 이가 직접 드러나 있지만 나에서는 나라든가 우리란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시의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더라. 답은 빨리 찾았네요. 1번이 답입니다. 8번입니다. 가를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고요. 창작 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님은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보고 왔죠. 이번에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시는 통일에 대해 갑자기 통일은 왜 나오나요? 그렇죠? 독립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는 시였습니다. 따라서 2번 적절하지 않고요. 고달픈 몸으로 손님이 찾아온 이유는 당연히 힘든 시간을 보낸 태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내적인 요소만 중점적으로 하여 해석한다면 평화로운 세계를 회복하고자 한 소망을 드러내는 시야라고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망을 이루기에 정성껏 준비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통해서 독자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줄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이것은 독자라고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근거로 두어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9번 볼게요. 기역에 사용된 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기역의 하이한 모시수건입니다. 1번, 눈을 통해 빛깔이나 움직임, 크기 등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바로 시각적 심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이한 것은 빛깔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1번으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미각적 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번의 경우는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공감각적 심상을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푸른 종소리 이런 게 대표적인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여기서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건 종소리였을 거란 말이지. 이건 청각적인 심상인데 귀로 들리는 심상인데 얘를 푸르다라고 바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고 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이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에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은 후각적 심상이고요.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1번에 비를 맞는 나무들의 다양한 반응 나와 있잖아. 몸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2번에 비에 대한 나무와 사람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아니요. 비를 맞는 나무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번에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비를 맞는 나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4번에 비를 맞는 나무와 마지막 연에서 우산으로 가리는 사람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었고요. 5번에 나무가 내는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서 어떤 거? 소리치는 이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를 맞는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제시해주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석들 모두 작품의 내적 요소에 초점 맞춘 해석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독자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이유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혹은 독자의 인식 수준,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 관심사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해석이 달라지더라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작품의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경험, 가치관 혹은 독자의 관심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우린 시를 읽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 담겨있는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 시에서는 손님이나 청포도라는 시어 되게 중요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식구
하이안 모시수건, 은쟁반 이런 시어의 의미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성도 조금 두드러졌었어. 어떤 거?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내고 있었잖아. 그런 지점과 연결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근거를 들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학습 활동을 연결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배운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